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손석희 JTBC 사장이 모 기자에게 공갈 협박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이해가 안 되는 대응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진성호 전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거 말이죠. 이해가 도대체가 저는 안 됩니다. 이제 이해를 하고 싶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말이죠.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하나하나 밝혀지고 또 추가로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손석희 대표는 이 김웅 기자한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거의 뭐랄까 의뢰 입장에서 갑을 대하듯이 굉장히 비굴하다고나 할까요? 비굴해요. 네, 굉장히 낮은 자세로 대했습니다. 과연 공갈 폭행범이라고 하면, 공갈 협박범이라고 하면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김웅 기자가 좀 특이합니다. 손석희 대표와 이 전화 통화를 다 녹음을 해놓은 겁니다. 이 녹음해놓은 걸 하나 둘씩 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씩. 조선일보에 몇 가지가 나왔는데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네. 그 상당히 손석희 대표는 제가 볼 때는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가 굉장히 대단하다는 이런 어떤, 물론 대단한 분이긴 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굉장히 대단하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들이 드러납니다. 네. 한번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말이죠. 일단 그래프를 올려보겠습니다. 예. 자, 손석희 JTBC 대표 폭행 논란 관련 사건 일지. 예. 보면요. 뭐 밑에 사진이 한 장 있지만 이건 마지막에 폭행을 이제 김 기자가 당했다는 그 자리에서 이제 찍힌 그 영상인데 그 내용을 보면은 손 대표가 풀고 일하자. 뭐 화 풀고 일하자는 거죠. 나 너 일 좀 시켜야겠어. 나도 필요하니까 일해. 그쵸? 그렇죠. 자리를 제공하는 듯한 그런 이제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예. 2017년 4월 16일입니다. 이제 이게 바로 그 문제의 이제 사건의 발단인데요. 손석희 대표가 경기 과천교회 주차장에서 견인차와 접촉을 했고 사고가 났습니다. 다음 날 손 대표가 견인차 기사에게 150만 원을 송금합니다. 그 뒤에 2018년도 8월부터 9월까지인데요. 프리랜서 기자 김모 씨, 김웅입니다. 48. 예, 이 사람이 이제 이 내용을 알고 접촉을 합니다. 손 대표를 만나서 취재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8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손 대표와 김 씨와의 텔레그램 등으로 계속 연락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거죠. 굉장히 좀 비굴하다 싶을 정도로 계속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2019년 1월부터 10일까지는 1월 10일입니다. 그날 1월 10일, 날. 예. 1월 10일 술집에서 이제 바로 이제 올해죠, 올해. 그러니까 올해 일식집에서 만난 거죠, 둘이서. 만남을 갖고 여기서 맞았다는 겁니다. 예, 여기서 맞고 예. 그 좌측에 보면은 그 그래프가 그 내용이에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은 그날 이제 지나서 바로 11일 새벽에 김 씨가 손 대표가 술집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파출소에 신고합니다. 예. 그리고 난 뒤에 또 보시겠습니다. 쭉 빼서 보면 11일부터 14일까지 손 대표가 김 씨에게 문자와 전화로 계속 연락을 합니다. 예, 그 밑에 이제 그 내용이 있는데 이건 저희가 너무 작으니까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17일 날은 1월 17일입니다. 김 씨가 할 이야기가 있으면 와서 하세요. 손 대표. 예, 알겠어. 어디로 갈까? 그렇죠? 예. 왜 어디로 가죠? 뭐 협박당한다면서? 네, 그리고 18일입니다. 손석희 대표가 김 씨에게 내가 동의할 만한 새로운 제안을 사측으로부터 제의받았다. 회사에서 무슨 제안을 받았다는 겁니다.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 메시지가. 그리고 손 대표가 김 씨에게 서울 역삼동의 양모 변호사, 그러니까 김 씨의 친구의 집에서 회동을 합니다. 이거 참 그렇죠. 그거 참 그렇죠. 도저히 공갈 협박범하고 이렇게 자주 만나고 이렇게 전화하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아까 우리 신 대표가 보여준 이제 손석희 사진은 뭐냐면 새벽 파출소 앞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네. 동영상 캡처 사진인데 이게 뭐냐면 그날 이제 1월 10일 날 올해 1월 10일입니다. 손석희 대표와 김 씨가 서울 상암동 일식집에서 주점에서 단둘이 만납니다. 밀폐된 방에서. 그리고 이 방에서
김웅 기자는 손석희 대표한테 4차례 걸쳐 맞았다는 겁니다. 네. 주먹으로 얼굴도 맞고 뭐 발로 정강이도 맞고 했다는 건데, 자, 그리고 난 뒤에 1월 11일 다음날 새벽에 파출소로 갑니다. 네. 신고하러. 그때 손석희 대표가 따라온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저기 나온 것처럼 풀고 일하자. 아, 그렇군요. 나 너 일 좀 시켜야겠어. 나도 필요하니까 뭐 말해라. 뭐. 예, 파출소 앞. 예, 이게 파출소 앞에서의 동영상 캡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찍힌나 봅니다. 파출소 아, 근데 앞에 진짜- 손석희가 회유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아니, 굉장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파출소 앞에서 손석희 대표가 지금 서 있는 장면이 찍힌 건데 네. 찍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핸드폰으로. 그렇죠. 네. 핸드폰으로 찍고 있는데 그걸 계속 쫓아다니면서 야 너랑 일할 거니까 그러지 마라. 네. 신고하지 마라. 막 이렇게 애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협박범이면은 들어가서 신고하면 잘 됐다. 너 조사하자, 수사하자 이래야 되는데 계속 끌려다닙니다. 그러니까 김 씨는 뭐 김 씨 주장은 또 뭐 찍혔겠죠. 다 끝났어. 나 이제 뭐 맞았으니까 신고할래 하고 들어가고 손석희 대표는 아니야 안 끝났어. 일 필요하다면 나도 필요하니까 일해 응? 뭐 이런 거 다 찍힌 모양입니다. 이게 지금 그 문답입니다. 아 참. 그러니까 이걸 보면 도대체가 파출소에 신고하러 가는 김웅 기자를 따라와서 이렇게 말하는 모양새가 도저히 공갈 협박범을 대하는 태도는 아닙니다. 아니 공갈 협박범이라면 같이 갔어 손석희가 파출소에 내가 신고해야겠다. 이 공갈 협박범이 돼야 되는데 이런 걸 하고 더 앞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신 대표가 쭉 읽어줬지만 그 다음에 연락이 주고받은 뒤에 양모 변호사님에서 회동합니다. 네. 왜 변호사님에서 만났겠습니까? 법적인 뭐 처리를 하려고 했겠죠. 그리고 자 손석희는 이때 이제 새로운 제안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녹취록도 있나 봅니다. 네. 손 대표는 그 정도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것이 김 기자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해석하면 뭐냐면 뭔가 이제 손석희 대표가 투자를 제일 한 모양인데 이 정도로는 합의를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런 해석이 가능한데 그러면서 손석희의 말입니다. 그게 어렵다면 계열사 중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곳과 용역 관계를 맺자. 네. 자, 이건 JTBC의 계열사를 뜻하는 거로 보이는데 네. 중앙 미디어. 그런데 아니 손석희 대표가 JTBC 대표라고는 하지만 개인의 어떤 문제가 걸린 일입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JTBC와의 관계라기보다는 손석희 개인의 문제에 있어서 뭔가 꼬투리를 잡힌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김 기자에게. 그렇다면 그거는 자기 힘으로 해결해야지. 왜 투자, 계열사 이런 말들을 보면 공익과 사익을 전혀 구분하지 못하는 그러니까요. 공인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손석희 앵커가 뉴스룸을 통해서 했던 그 메시지와는 너무나도 표변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그리고 김 씨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구두로 하는 것은 소용없다. 말로 하지 마라. 네. 약정서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결국 합의는 무산됐습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만난 게. 이게 1월 18일 그리고 그 다음에 손 대표가 24일 날 고소를 합니다. 협박했다고. 취업 청탁이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날 협박했다고 고소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자 그렇다면 왜 18일에는 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그 양모 변호사 집까지 가서 그렇죠. 이렇게 투자를 제의하고 했냐는 겁니다. 이것도 다 보니까 녹취록이 따름이니까 녹취를 해모양입니다. 네. 그럼 손석희 대표는 지금 뭐 통화 뭐 이런 말 다 녹취당했습니다. 네. 심지어는 파출소에서 동영상을 찍혔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면서도 찍힐 정도로 끌려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지금 손석희 대표는 내가 맞다고 지금 계속 강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도 지금 JTBC와 손석희 대표는 물증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수사기관이 따라 할 거다. 듣기에 따라서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진실을 밝힐 거는 없지만 이미 경찰에 제출했고 검찰에 제출했기 때문에 진실이 밝힐 거다. 이걸 가보면 권력에 이 문제를 미루는 듯한 나 손석희야. 네. 검찰 경찰 알아서 한번 해봐. 만약에 이 정도의 물증이 있다 하더라도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했다고 하고 어우 손석희 무혐의 하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모든 거를 지금 여기 미루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이 정도 물증이 나온 데 대해서 우리가 볼 때는 전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지금 반응들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손석희 대표의 이 모습들은 공인으로서
시청자와 이 일반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제 시인의 시가 갑자기 또 제가 떠올라서 그분 시를 좀 한번 다시 설명을 좀 설명이라고는 한번 보여드릴 필요가 있는데 그 시에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박진성님의 시인데 예? 네.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자신의 눈에 피눈물이 난다던데 옛말에도 팩트체크 직접 해주시니 참 언론인이십니다. 근데 요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면 공로나 내가 당하면 법치주의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예. 웃기지 않나요? 정말 웃깁니다. 아니 JTBC 손석희 사장 뭐 안희정 문제 등 미투 문제 나왔을 땐 말이죠. 정확하게 이게 사실관계를 따져서 문제가 된 것도 잘 모르면서 말이죠. 이건 공론화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그 안희정의 비서를 데려다 놓고 방송까지 했는데 말이죠. 자기 문제 터지니까 말이죠. 그렇죠. 이거 법치주의로 해결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저희들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것이 첫째, 자, 이 김 기자가 갖고 있는 무슨 뭐 물증이든 물건이든 또는 뭐 녹취록이든 뭐든 간에 뭔지는 모르지만 네. 이게 뭐길래 뭐길래? 손석희 대표는 이렇게 쩔쩔매는 것일까? 또 하나는 손석희 대표의 이 그 주차 사건이라고 주차, 할까요? 네. 뭐 이게 도주 사건이라고 할까요? 네. 뭐 의혹 사건인데 이게 생긴 게 2017년 4월 16일 밤입니다. 예, 밤. 2017년 4월 16일 밤. 그런데 이 문제가 커지기 시작한 것은 작년 8월 9월입니다. 네.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김 기자는 어떻게 이걸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잊지 않고서야 손석희 그렇죠. 대표가 1년이 넘은 이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끌려다닐까? 그리고 게다가 이제 네. 이 김 기자가 이제 그 녹음을 한 모양입니다. 조선일보가 입수한 이 녹취록에 따르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지난해 9월 8일, 그러니까 이제 사건은 2017년 4월 16일 밤이고 이 통화는 2018년 9월 8일입니다. 예. 이때 손석희 대표가 김 기자에게 한 말입니다. 기사를 쓰는 순간 달려들 놈들이 대한민국의 절반은 된다. 기사를 쓰는 순간 달려들 놈들이 절반이 된다. 대한민국의 절반은 된다.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절반. 이 말은 뭐냐면 김 기자가 쓴다는 기사는 아마도 손석희의 뭔가 잘못된 문제점을 비판하는 기사가 되겠죠. 이게 불법이든 또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든 간에 우리는 모릅니다, 내용은. 그렇지만 추정은 2017년 4월 16일 밤 경기도 과천 교회 주차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네. 거기서 도대체 손석희 대표는 왜 그 시간에 경기도 과천교회 주차장에 있었는가부터 저는 궁금합니다. 누구가 있었는가? 없었을 수 있습니다. 모릅니다. 없다면 왜 그러면 손석희 대표는 그 시간에 거기에 있었나? 이 교회 신자입니까? 뭐 그러니까요. 나오겠죠, 조사하면. 그리고 견인차와 부딪혔다고 하는데 이 좀 이따 우리 따라 할 겁니다. 네, 따로. 견인차와 부딪혔는데 왜 다음날 150만 원을 이 운전자한테 줬을까요? 그러니까요. 이걸 갖다가 뺑소니라고 좀 주장합니다. 이 김 기자는. 뺑소니 사건이다. 그리고 그 다음날 150만 원을 줬다. 그런데 아니 150만이라는 큰 돈을 줬다는 것은 귀책 사유가 손석희한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고 또 하나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정도의 접촉 사고에 150만 원을 송금하고 끝난 사건을 1년이 지난 시간에 김웅 기자가 취재를 들어갔는데 손석희 대표가 끝났어 가면 될 걸 왜 그렇죠.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뭐 일자리도 알아봐주고 또 심지어 투자해주겠다 그 회사에 예. 뭐 계열사도 동원하겠다. 이거는요 뇌물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렇죠. 어떤 보도를 못하게 막는 조건으로 돈을 줬다면 뇌물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럼 김 기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미래 사건을 막기 위한 예. 그러니까요. 손석희 측에 압력이 있었다. 예. 뭐 이런 거라고 얘기하는데 뭐 그건 김웅 기자의 주장이니까. 그런데 아니요, 그건 말도 뭐냐면 예. 손석희 대표가 입장문을 내고 이제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다고 하자 김 씨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작년 9월입니다. 이것도 네. 손석희 대표를 취재하던 도중 선배님과 같은 배 타고 싶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누군가 기사를 쓸 수 있다. 협박입니다. 이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은근히 손석희 대표를 협박한 겁니다. 네. 그렇다면 나는 안 쓸게. 그렇지만 나 좀
나 흔들려, 날 잘 잡아. 내가 안 쓰더라도 누구 줄 수 있어. 뭐 이런 겁니다. 예. 그 정도로 준비된 뭔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협박이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 저는 둘 다 지금 위기의 남자들이라고 봅니다. 위기의 남자. 왜냐하면 도대체가 이 김웅 기자가 갖고 있는 게 뭐길래 JTBC에서 손석희 대표가 무슨 국장한테도 부탁하고 어디도 부탁하고 그러니까요. 작가 할래 무슨 탐사보도국 기자 할래 계속 지금 일자리를 알아봐주고 우리 어제 했지 않습니까? 다 봐준 그러니까요. 공개된 것이고 그 다음에 주먹 뭐 날라가 또 주장했는데 어쨌든 뭐 폭행 정도는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치 3주라니까 이건 뭐 경찰이 수사를 하겠죠. 예. 그 정도의 뭔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또 뭐 투자 제의를 했다는 거는 그러니까. 아우 심상치 않습니다. 이거 진짜. 그래서 저희 시청자 네. 여러분들 잠시 후 이 방송 다음 편입니다. 다음 편에서는요. 저희가 그 과천교회로 추정되는 그 교회 주차장, 네. 예. 대한민국 언론 최초로 저희가 지금 추정되는, 물론 정확한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추정되는 그 주차장의 사진을 직접 구해서, 주변 현장을 구해서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다시 설명할 텐데요. 그건 꼭 시청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그 과천에 있는 모 교회 주차장을 직접 저희가 취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걸 보면 손석희 대표는 지금 공인으로서 당당하지 못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자꾸 말을 바꾸고 또 심지어는 이제 동승자가 없었다. 동승자가 있었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라고 했는데 만약에 있었다면 손석희 대표는 손혜원식으로 물어볼까요? 뭘 거시겠습니까? 뭘 걸어야 되죠? 저도 이런 말까지 하고 싶지 않지만 손혜원식 그렇죠. 뭘 걸겠습니까? 앵커직을 걸겠습니까? 거짓말이라면 제사를 걸겠습니까? 재산은 걸지 마십시오. 저는 뭐 목숨도 걸지 마십시오. 좀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명예는 걸립니다. 왜? 그렇죠. 본인이 원치 않든 원든. 그러니까 손석희라는 언론인은 제가 볼 때는 정말 훌륭한 언론인이라고 평가받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영향력이 가장 센 언론인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지금 잘 나가는 대표이사 사장이면서 앵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2017년 4월 16일 밤에 왜 과천교회에 있었는지 주차장에 그리고 거기서 뭘 하고 있었는지 또는 거기서 왜 접촉사고를 냈는지 왜 뺑소니를 쳤는지 의혹 이거요. 잠시 후. 네, 잠시 정말. 후라기보다 다음 편에서 네, 어쨌든. 저희가 직접 그 주차장을 취재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 주차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이 정도로 하는데 기사로 쓰는 순간 대한민국 절반이 달려들 것이다. 착각도 자유입니다. 기사 내용을 보고 달려들겠죠. 그러니까 손석희를 굉장히 곤란하게 만드는 기사가 준비 이미 됐던 것 같고 그렇죠. 그것이 만약에 뒤늦게라도 공개되면 손석희 이제 그만 내려와야 됩니다. 집으로 가. 네. 자,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신의 한 수 집중적으로 계속 보도를 할 텐데요. 여러분들 계속 시청해 주시고요. 저희가 그 모 교회 직접 주차장을 취재를 했습니다. 그걸 보시면은 조금 이해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자, 그 주차장 다음 편에서 기대해 주십시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